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과 현대의학의 보조를 받으면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 여러 사례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혹시라도 또 자신이 해당되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 하늘나라 가신 분들의 그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추워도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도 없고 단지 아쉬운 마음에 또 이런 점은 이렇게 안 했었으면 참 아쉽다. 그러면 좀 더 오래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간절한 아쉬운 마음에 하는 것이니까 여러모로 이해를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같은 저를 아시는 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암을 이겨내는 이런 하나의 밑거름을 되기 위해서 저도 제 남은 생을 바치기로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내 남은 생을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과연 내가 여기에서 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암에서 살아남으면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은 진짜 의미 있고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벌써 그게 이제 12년이 돼가고 이러는데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살지 저 친구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가 오랫동안 생존하는 비결의 하나는 뭐냐면 진실돼야 되는 거죠.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사랑을 항상 나누고 살고 기쁨을 느끼고 살고 보람을 느끼고 살고 감사할 줄 알고 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탕발림으로 여러분들께 돈이 조금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소개를 하고 뭘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래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수없이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만이라도 여러분들께 그 진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 일반 이 제약이나 뭐 현대의학적을 지향하는 이런 그거에서 제약이 들어와요. 뭐 작은 채널인데 뭘 그런 제약이 들어오느냐. 이것은 뭐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이 자체는 이 저걸로 이 컴퓨터로 AI로 막아놨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상이 올라오고 이러면은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발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또 공유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이 채널이 유지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채식에 대해서 이 암 환자가 탁 되는 순간에 이 채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채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암 환자는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머리에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채식을 안 하고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은 죽는 줄 알고 암이 재발해서 암이 퍽퍽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노심초사한 시절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례는 완전 채식주의로 5년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날 때 한 60대 초반의 분인데 혈액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종교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또 지식도 굉장히 높고 또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이 채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 채식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완전한 채식, 말 그대로 이 국물 하나에 멸치 한 마리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하면서 채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전 세계의 채식 비건이 어떤 추세로 이어져 있으며 또 비건이 왜 좋으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비건 식당을 다 알고 모든 레시피, 그러니까 채식에 대한 레시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요리를 다 해가지고 칼로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하시면서, 식사 때도 돌아다니면서 항상 본인이 도시락을 싸가야 다니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딱 맛만 봐도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참 또 마음씨가 너무나 고운 게 뭐냐면은, 항상 이 채식을 하면서 또 이 한우들 모임이나 이런 데 나오시면서 항상 이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그런 이 교육,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알려주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진짜 지금 살아 계셨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참 저랑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분이 계속 그리워져요.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참 보낼 때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일단 이분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을 잘 관리하셨어요. 근데 어느 시설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시설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오직 암 환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설장에 하는 그거하고 이분이 이제 거기에 봉사자로 가 있으면서 하시는 그때에 그런 어떤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마음을 쓰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 마음을 쓰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중도 자꾸 빠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단식을 해버렸어요. 막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단식을 장기간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 채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체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그렇게 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장기침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아가지고 한번 몸에 체크를 하고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분은 5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사이에 언제 그것이 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폐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암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우리도 당황을 했고, 그렇게 잘 지키면서 마음씀을 그렇게 잘하고 지냈는데,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런 암이 퍼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 몇 달 있다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가장 아까운 사람입니다.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 제가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어디에서 저거 됐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나도 저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철저하게 그것을 하면서 이제 잘못되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많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시설장에 대한 그래서 그 분노가 가뜩이나 지금 전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것을 불을 지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또 체력이 별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태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식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래 이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5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건강하게 잘 통증도 없이 지켜왔다는 것은 또 그건 하나는 또 존중해 줄 만한 결과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5년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암인데 혈액암이라는 게 그런 암에서 그런 5년이라는 기적적인 이런 생존을 하셨다는 것. 단지 마지막에 조금 힘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했다는 그것은 또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게 사실은 이런 채식, 완전한 채식, 저는 그래요. 이분은 채식에 대해서 완벽한 공부를 하고 최대한 뭐 모르는 것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 건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무작정 채식을 하는 분들은 99.9%가 이분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채식만으로 이 5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체력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6개월, 1년만 되면은요, 이 체중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채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영양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산성화된 이 체질을 알칼리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몸에는 분명히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무기질도 필요하고 뭐 콜라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비타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통 보면은 이 채식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알칼리아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또 좋은 피를 만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칼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기름지고 예를 들어 가공된 식품들 뭐 이런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름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혈관을 막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기름지고 막 찌끄러기 들어가고 노폐물들이 끼면은 예? 결국에 혈관들이 막혀서 그것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엄습한데 소통 안 되는 거기에 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식은 분명히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채식이 좋지만은 그 채식의 단점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나치게 이 채식만을 고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욕구물만 내가 어떤 것이 몸에 땡기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먹고 싶어진다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들 중에 내가 뭔가가 내 몸에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줘 버리는 거면은 그게 몸에 스트레스도 또 거기에 부족한 물질들이 생기는 거죠. 그 부족한 물질들이 결국에는 체중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단백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단백질을 채식으로 보충을 하겠다 해가지고 견과류 등을 막 엄청나게 먹거든요.
결국에는 또 그건 어떻게 해? 그 견과류를 먹는 그런 것들이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채식을 한 90% 정도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왜 채식 속에도 사실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다 채워질 수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10%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주라. 근데 그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게 생선 위주. 그리고 일반 그거에 했을 때 자연에 방목해서 키우던 것들, 이런 깨끗한 재료들. 그리고 기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기름기도 또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몸에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90% 우리 여기에 자단계 숲속마을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식으로 제가 생선 같은 것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내놓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드시라. 이렇게 해서 영양이 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전문가 아니고 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완전한 채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한 0.0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거기에서 좀 유연성을 두고 이 사람이라는 게 다양한 식물을 먹고 잡식성으로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지나친 채식을 고집하다 보면은 사회 속으로 자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날 때에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싸가지고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같은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웃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어떤 저한테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본인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채식을 고집을 하다가 해가지고 몸이 지금 굉장히 뼈밖에 안 남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도 지금 그것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런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왔던 분도 완전한 채식으로 하다가 2년 3년마다 뼈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또 극복하고 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결국에는 암치유라는 것은 자기의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이다. 암치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